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술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노년 여성이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발견한 낯선 봉투 하나가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윤말순,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 박준식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어느 날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현금 수백만 원과 정갈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첫 문장은 말순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영희에게 끝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영희? 그게 누구입니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남긴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거실에 남겨진 봉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낯선 봉투의 발견. 윤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남편 박준식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 같고 저녁이면 현관문이 열리며 다녀왔소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남편의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었다. 에휴.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으면 안 됐다. 뭐라도 해야 했다. 오늘은 서랍이나 정리해 볼까? 말순은 거실 장롱 앞으로 갔다. 오래전부터 정리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서랍들이었다.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순 없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말순은 셔츠 한 벌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다.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당신. 눈물이 핑 돌았다. 말순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계속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등본,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 말순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분류했다.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에 두툼한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말순은 봉투를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 열어봐도 될까? 남편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말순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대충 봐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 돈 사이에 하얀 편지지가 접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다. 정갈하고 또박또박한 글씨. 남편이 중요한 일을 쓸 때 사용하던 만년필로 쓴 것 같았다. 말순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영희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애? 그게 누구지? 말순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영희에게 끝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신과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제대로 된 남자가 되어주지 못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부디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마이너스 준식. 편지를 다 읽은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영희,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아이까지? 아니야, 아닐 거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바람 피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집에 늦게 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주말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술자리도 자주 안 나갔고, 늘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말순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읽어봤다. 하지만 내용은 같았다. 영희에게 당신과 아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문장들. 말순은 봉투를 다시 뒤졌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발견했다. 편지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주소였다. 그것도 구체적인 주소. 동,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말순은 온몸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었다.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말순은 봉투를 들고 소파로 돌아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소파에 앉아 말순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영정 속 남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가 누구예요? 아이는 또 뭐고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말순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읽을수록 혼란스러웠다. 남편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가? 그것도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가? 아니면 이건 옛날 일일까?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였던 사람에게 미안함을 담아 쓴 편지일까? 하지만 편지의 어조는 달랐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관계가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다. 말순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딸 미정이 저녁에 들른다고 했었다. 이 사실을 미정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야. 아직은.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다. 혼자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말순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아니, 이건 숨겨둬야 했다. 혹시 자식들이 발견하면 큰일이었다. 말순은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 봉투를 숨겼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말순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준식,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50년 결혼 생활. 말순은 남편을 믿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발견한 봉투는 그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혹시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던 건 아닐까? 자신과 가정을 꾸리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말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다. 수백만 원의 현금,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쓴 편지. 말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초인종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딸 미정이 온 것이었다. 엄마, 저예요. 말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딸에게 들키면 안 됐다. 문을 열자 딸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응, 그래. 들어와. 미정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뭐 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요즘 잘 주무시는 거 맞죠? 응, 잘 자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오늘 밤은 더욱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미정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말수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왠지 다른 것 같은데. 괜찮아, 미정아. 엄마는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미정이 돌아가고 나서 말수는 다시 안방으로 갔다. 옷장에서 봉투를 꺼냈다.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주소를 자세히 봤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5번지에 7. 이 주소로 가보면 뭘 알 수 있을까? 영이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말수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그 주소로 가보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말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자 영희의 모습이 상상됐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예쁜 사람일까? 남편을 어떻게 만났을까? 아이는 또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잠깐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말수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말수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 진실을 찾으러 가는 날이었다. 거실의 남편 영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당신, 제가 알아내고 말 거예요. 당신이 숨긴 게 뭔지. 말수는 집을 나섰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말순의 결심은 더욱 단단했다. 관악구 봉천동.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다. 말순의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말순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관악구 봉천동까지는 1시간 남짓 걸렸다. 가방 안에는 그 봉투가 들어 있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단순히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 진실의 무게였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가을 풍경이 오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영희, 대체 누구일까? 말수는 계속 생각했다. 남편의 과거를 더듬어 봤다. 결혼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고생 좀 했지. 그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남편이 가끔 했던 말이었다. 말수는 그 말을 믿었다. 남편이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문이 들었다. 젊었을 때 고생이라는 게 혹시 영희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을까? 버스가 봉천동에 도착했다. 말수는 내려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봉천동 125번지에 7.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주택가였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골목은 좁고 건물들은 낡아 보였다. 말수는 천천히 걸으며 번지수를 확인했다. 123번지, 124번지, 그리고 드디어 125번지의 칠 앞에 섰다. 낡은 2층 빌라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오래된 건물이 분명했다. 말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만약 정말 영희라는 사람이 산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박준식의 아내입니다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하나? 말순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여자는 말순을 보고 잠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여자를 찬찬히 살폈다. 키는 자신과 비슷했고 머리는 반쯤 흰색으로 새어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저는 박준식의 아내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준식 씨.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영희 씨입니까? 말순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최영희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 서랍에 이런 게 있어야 합니까? 말순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영희는 그 봉투를 보고 눈을 감았다. 역시 그걸 찾으셨군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돈은 뭐고 편지는 또 뭡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준식 씨가 저를 위해 남긴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 남편이 당신을 위해 돈을 남깁니까? 저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준식 씨를 사랑했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그런 관계였습니까?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말순이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입니다. 말순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30년? 그럼 결혼 초기부터라는 건가? 거짓말. 거짓말이죠? 사실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준식 씨와 저는 젊었을 때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네. 제가 25이었을 때 준식 씨를 만났습니다. 말수는 계산을 해봤다. 영희가 25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었다. 그때는 자신도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희의 대답에 말수는 더욱 충격받았다. 알면서도 우리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입니까? 당신이 뭔데 남의 남편을 빼앗았습니까? 빼앗은 게 아닙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준식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준식 씨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입 닥치세요. 말순이 소리쳤다. 우리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준식 씨는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했습니다. 거짓말. 말수는 견딜 수 없었다. 봉투를 영희에게 던졌다. 이 돈 당신이나 가지세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준 거라면서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돈 몇 장이 바람에 날렸다. 영희는 봉투를 줍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준식 씨가 남긴 건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저를 향한 마음.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희에게 다가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왜 우리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파괴한 적 없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준식 씨의 그림자. 결코 비답해 나선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식 씨는 당신 곁을 떠난 적 없습니다. 늘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만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가끔 만나는 사람? 그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이는요? 편지에 아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네,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아이입니까? 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 살입니까? 35입니다. 35. 말순의 장남 서준이보다 어렸다. 그럼 남편이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자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입니까?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쳤어요. 아닙니다. 저는 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잖아요. 말수는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한참 후 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 그 돈도 가지지 마세요. 우리 남편 돈입니다. 말수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영희가 뒤에서 불렀다. 말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준식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입 닥치세요. 진심입니다. 준식 씨는 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그만하세요. 저는 그저 외로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일 뿐입니다. 준식 씨의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말수는 계속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준식,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남편을 믿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늘 성실했고 가정적이었고 자식들을 사랑했다.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 집 밖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말수는 자책했다. 혹시 자신이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잘못한 건 남편이었다. 바람을 핀 건 남편이었다. 말수는 봉투를 봤다. 수백만 원의 돈. 남편이 영희를 위해 남긴 돈.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편지에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그럼 남편은 죽기 전에 이미 이 돈을 준비해뒀다는 건가? 말수는 혼란스러웠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배신감도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말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 남편 영정이 보였다.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남편. 말수는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봉투를 내려놓았다. 당신,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준 돈이 이겁니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네요. 말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만나봐야 할까? 그 아이는 또 누구일까? 남편의 또 다른 자식?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말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영정은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말수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영희를 만나고 온 후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봉투는 여전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말수는 가끔 꺼내서 들여다봤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30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니. 전화벨이 울렸다. 장남 박서준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서준아. 요즘 안 보이시길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제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제가 갈게요. 말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서준이 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봉투를 발견하면? 말수는 서둘러 봉투를 더 깊숙한 곳에 숨겼다. 옷장 제일 안쪽, 오래된 이불 사이에 넣었다. 주말이 되었다. 오후 2시쯤 서준이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서준은 40대 중반이었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다. 어머니,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제대로 드시는 거 맞아요? 먹고 있어. 걱정 마. 에휴, 혼자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시지 그래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서준은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안방까지 천천히 걸어 다녔다. 정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아버지 물건들이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래, 정리해야지. 서준은 거실 서랍을 열었다. 말순의 심장이 철렁했다. 뭐하니? 아버지 서류 좀 볼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 보험 서류요.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서. 서준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말수는 긴장했다. 세 번째 서랍에 봉투가 있었는데, 아니, 옮겨놨다. 옷장에 숨겼다. 여기 없네요. 어머니,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 어디 두셨어요? 안방 옷장에 있을 거야. 제가 좀 볼게요. 서준이 안방으로 향했다. 말수는 따라갔다. 서준은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양복,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어머니, 이것들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아, 천천히 할게. 서준은 옷장 아래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다. 말수는 식은땀이 났다. 봉투는 제일 안쪽 이불 사이에 있었다. 제발 찾지 말았으면. 여기 보험 서류 있네요. 이거 아직 청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응. 뭐? 생명보험이요. 아버지 명의로 된 거. 아, 그거 나중에 할게. 어머니, 이런 거 빨리 처리하셔야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서준은 계속 서랍을 뒤졌다. 그러다가 옷장 안쪽을 열었다. 여기 이불이 많이 있네요. 이것도 좀 정리하시죠. 거기는 됐어. 말순이 급하게 말했다. 서준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요? 그냥 나중에 할게.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서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거실에서 서류나 좀 볼게요.
서준은 안방을 나갔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거실에서 서류를 보던 서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말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다. 서준이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차, 편지 복사본이었다. 말순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복사해둔 영희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뭔가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를 읽은 것이 분명했다. 그건 영희에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서준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얼굴이 붉어졌다. 진정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아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는데. 서준아, 목소리 좀 낮춰. 어떻게 낮춰요? 이게 말이 돼요? 서준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영희에게 당신과 아이를. 아이까지 있다고요? 그래.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 며칠 전에 알았으면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말을 해? 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서준아, 평생 존경했는데,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 거짓이었네요.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다른 여자한테 아이까지 낳게 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준의 말이 맞았다. 한참 후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편지만 있어요? 다른 건요? 다른 게 뭐? 돈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거 있지 않아요? 말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런 걸 물어?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돈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얼마예요? 얼마나 줬어요? 왜 그걸 물어보니?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 아버지 돈인데. 서준아, 진정해. 어머니, 그 돈 어디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말수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왜 그 돈이 필요한데? 필요해요. 저 지금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요. 뭐? 제발요,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안 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 여자한테 줄 돈이면 아들인 저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 돈이잖아요. 서준은 안방으로 뛰어갔다. 옷장을 열기 시작했다. 서준아, 뭐 하는 거야? 찾을 거예요. 그 돈 어디 있어요? 서준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들을 꺼내고 서랍을 열었다. 그만해. 당장 그만두라고. 말순이 소리쳤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다. 이불을 드러냈다. 그리고 발견했다. 봉투를. 이거네요. 서준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와, 이게 얼마예요? 수백만 원은 되겠는데. 서준아, 그거 내려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내 거라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돈이면 제 거죠. 저는 아들이에요.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다른 용도로 남긴 거야. 무슨 용도요? 바람난 여자한테 주려고요? 그건 안 되죠. 서준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저는 이 돈이 필요해요.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서준아, 제발.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살아야 해요. 서준은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서준아, 돌아와. 말순이 뒤쫓아갔지만 서준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머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안 돼. 그 돈 두고 가. 못 둡니다. 서준은 문을 열고 나갔다. 말순은 쫓아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말순은 울었다. 서준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미정이었다. 엄마, 저예요. 응, 미정아. 말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아, 너 지금 올 수 있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면 말해줄게. 제발 좀 와줘.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미정이 도착했다. 현관에서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미정아. 말순은 딸을 보자 더욱 울음이 터졌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친 데 없으세요? 아니야. 다치진 않았어. 미정은 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물을 떠다 드렸다. 엄마,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말순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봉투를 발견한 일, 영희를 만난 일, 그리고 오늘 서준이 돈을 가져간 일까지.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 그리고 오빠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요? 응. 미정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를 꺼냈다.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미정아, 참을 수 없어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정은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전화 안 받네요.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미정은 화가 났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한테서 꼭 돈 받아올게요. 아니야, 그냥 놔둬. 안 돼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미정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말순과 미정은 소파에 앉아 침묵했다. 두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비밀, 오빠의 배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의 남편 영정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서준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정은 오빠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말순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봉투를 빼앗긴 것도 괴로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영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의 아이.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말순은 궁금했다. 남편의 또 다른 자식? 35살이라고 했다. 결혼은 했을까? 직업은 뭘까?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말수는 결심했다. 다시 영희를 만나기로.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말수는 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나야.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미정아, 나 오늘 좀 나가볼 거야. 어디요? 저번에 만났던 그 사람. 영애 씨 집에. 엄마, 왜 또 가시려고 해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미정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말수는 준비를 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빗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봉천동까지 가는 길은 지난번보다 덜 낯설었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 125-7번지 앞에 섰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영희가 나왔다. 말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 오셨군요. 네.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말수는 처음으로 영희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낡은 집이었다. 거실은 좁았고 가구들도 오래되어 보였다.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를 가리켰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말순이 말했다. 편지에 나온 아이. 준식 씨의 아이 말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아이인가요? 딸입니다. 이름은요? 정은이요. 박정은. 박정은.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된 겁니까? 그건 영희는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겠어요.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도 더 전 일입니다. 저는 당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준식 씨가 그 식당에 자주 오셨죠. 말수는 조용히 들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어요. 근데 자주 오시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래서 사귀게 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준식 씨가 결혼한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알면서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임신한 거군요. 네. 정은이를 가졌을 때 준식 씨는 놀라셨어요. 당황하셨죠. 당연하죠. 바람 피우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식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책임? 네. 아이를 낳으면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말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그렇게 약속했다니.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네.
혼자 나았어요. 준식 씨는 병원에도 못 오셨어요. 당연하죠. 들키면 큰일이니까.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준식 씨는 도와줬나요? 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몰래 만났어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했다니.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처음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나중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도 계속 만난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다. 정은이는 아버지를 아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진실대로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다고. 우리는 그림자라고. 정은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냐고 울었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라면서는 체념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런 거라고. 말수는 정은이가 불쌍했다. 잘못도 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지금 뭘 합니까? 정은이는 회사에 다닙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요? 아직 안 했어요. 아마 아버지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준식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정은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많이 울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영희도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우리는 갈 자격이 없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은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준식 씨의 딸이니까. 하지만 저도 처음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수는 손을 꼭 쥐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잘못 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정말 만나보시겠어요? 네. 언제 가능합니까?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정은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거부하면 알겠습니다. 물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영희 씨, 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집을 나섰다. 가슴은 여전히 무겁지만 조금은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생각했다. 정은이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미정아,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걱정돼서 왔는데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잠깐 다녀왔어.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말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미정도 옆에 앉았다. 영애 씨 집에 다녀왔어. 엄마, 또 가셨어요? 응. 제대로 이야기 나눴어. 무슨 이야기요?
말수는 영희와 나눈 대화를 들려줬다. 정은이에 대한 이야기도.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제 또래 이복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미정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근데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세요?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왜요? 만나서 뭐 하시게요? 모르겠어. 그냥 만나고 싶어. 미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너도? 네. 저도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같이 가자. 근데 엄마, 오빠는 어떡해요?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준이는.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정은이를 만나고 나서. 알겠어요. 그날 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은이가 만나겠답니다. 정말요? 네.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요? 말수는 생각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소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미정을 불렀다. 미정아. 왜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정은이를 만나기로 했어. 미정의 얼굴이 긴장했다. 정말요? 응. 같이 갈래? 네. 같이 갈게요. 주말이 다가왔다. 말순과 미정은 둘 다 긴장했다. 엄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너무 떨려요. 엄마도 그래. 약속 장소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다. 말순과 미정은 미리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 10분쯤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열렸다. 영희와 함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그녀가 바로 정은이었다. 말순과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렇게 남편이 남긴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4명의 여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말순과 미정, 그리고 영희와 정은. 말순은 정은을 자세히 봤다.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다.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이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박정은입니다. 윤말순입니다. 말순도 인사했다. 목이 메었다. 박미정이에요. 미정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존재를 알게 되셨을 때 많이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시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저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박준식 씨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때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말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아니라 박준식 씨라고 부르는 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잘 못 부르겠어요.
평생 제대로 된 아버지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였잖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연으로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정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몇 시간씩. 생일에도 못 오셨고 졸업식에도 못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말순이 사과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아주머니도 피해자라는 거. 고맙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정은이 말을 이었다. 박준식 씨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셨어요. 매달 생활비 보내주시고 제 학비도 대주셨어요. 그랬군요.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은은 말순을 바라봤다. 근데 아주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박준식 씨는 집에서는 어땠어요? 좋은 남편이었나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어요. 자식들도 잘 돌봤고요. 정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랬군요. 저희한테는 그렇지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정은은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 씨는 아버지 추억이 많으시죠? 미정은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셨어요. 부럽네요.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아팠을 것이다. 저는 아버지랑 놀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났으니까요. 미정은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은 씨, 괜찮아요. 익숙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은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사실 오늘 만나기 전에 고민 많이 했어요. 뭐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근데 막상 만나니까 화가 안 나네요. 정은은 말순을 바라봤다. 아주머니도 피해자시잖아요. 저처럼. 말순은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진심이에요. 아주머니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영희가 옆에서 딸의 손을 잡았다. 정은아, 엄마는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정은은 미정을 다시 보았다. 미정 씨, 오빠도 계시죠? 박서준 씨? 네. 오빠가 있어요. 뭐 하세요? 사업을 해요. 근데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도 언젠가 만나게 될까요? 글쎄요. 미정은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다.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이복 동생이 있다는 걸 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말순이 정은에게 물었다. 정은 씨, 편지는 봤나요? 준식 씨가 남긴 편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돈도 있었는데. 알아요. 근데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네. 정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박준식 씨 도움받긴 했지만 제 인생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그 돈은 아주머니 거예요. 아니면 미정 씨나 서준 씨 거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말수는 정은이 의젓하다고 느꼈다. 35이지만 생각이 성숙했다. 사실은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돈을 서준이가 가져갔습니다. 정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러셨군요. 뭐 아드님이시니까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근데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아요. 빚 갚는데 쓸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 돈이 아니니까요. 영희가 말했다. 정은아, 그래도 내 아버지가 남긴 건데. 엄마, 괜찮아요.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정은은 엄마를 안심시켰다. 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충분해요. 말수는 정은이 기특했다. 정은 씨, 결혼은 안 했나요? 네. 아직이요. 계획은 있나요? 정은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요. 사실 남자를 잘 믿지 못하겠어요. 왜요? 아버지, 박준식 씨 때문이에요. 정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평생 이중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남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정이 말했다. 좋은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정은은 쓸쓸하게 웃었다. 한참 후 정은이 물었다. 아주머니, 박준식 씨 장례식 때 제가 못 갔잖아요. 네. 묘소는 어디 계세요? 말수는 묘소 위치를 알려줬다.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은은 시계를 봤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정은 씨,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말순이 말했다. 저야말로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말순의 물음에 정은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해 주세요.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은과 영희가 떠나고 말순과 미정만 남았다. 엄마 어떠세요? 복잡해. 근데 만나길 잘한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은 씨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러게요. 저는 화내고 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 주더라고. 네. 성숙한 것 같아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안타까워. 평생 그렇게 살았다니. 아버지가 미워요. 미정이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은 씨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미정아,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아버지예요? 생일에도 안 오고 졸업식에도 안 오고. 미정은 화가 났다. 우리는 당연하게 누렸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근데 정은 씨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 불공평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미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미안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생각했다. 준식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을 산다는 게 어땠을까? 괴로웠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졌을까?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들어갔다. 남편의 영정이 보였다. 말수는 영정 앞에 섰다. 당신, 오늘 정은이를 만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당신 닮았더라고요. 눈매가. 말수는 눈물이 났다. 그 아이도 당신 딸이에요. 근데 평생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미정이 옆에서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미정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 정은이한테 너무 미안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정은을 생각했다. 저 아이도 행복했으면. 남편의 잘못이지만 정은이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영희도. 모두가 준식이라는 한 남자 때문에 상처받고 살았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오늘 정은을 만난 건 잘한 일 같았다.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말수는 정은을 만난 후로 많은 생각을 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감정도 계속 변했다.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슬펐다.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다.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가정 사이를 오가며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남편.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다. 동정할 필요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서준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서준아,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돈 가져간 거요. 정말 죄송해요. 돈은 다 썼니? 네. 빚 갚는 데 썼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오면 알아. 미정이도 부를 테니까 같이 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미정에게도 전화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왜요, 엄마? 서준이도 부를 거야. 같이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정은 씨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 오빠가 잘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알아야 해. 주말이 되었다. 서준과 미정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서준이 물었다. 말수는 심호흡을 했다. 서준아, 미정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네. 너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두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어. 네. 그게 무슨... 서준이 말하려다 멈췄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아, 그 여자 말이에요? 영희인가? 그래. 그리고 딸도 있어.
딸. 미정이 대신 설명했다. 오빠, 우리한테 이복 동생이 있어. 정은이라고.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복 동생? 그래. 35살이야. 말도 안 돼. 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그래. 믿을 수가 없어요. 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그 돈은요? 제가 가져간 그 돈은 원래 영애 씨한테 주려던 거였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 제가 그걸 가져갔다고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근데 괜찮아. 정은이는 그 돈 필요 없다고 했어. 정은이요?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응. 지난주에 만났어. 서준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어떤 사람이던가요? 미정이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 주더라. 오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야. 피해자야. 우리처럼. 서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 사람, 유산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준아. 미정이 소리쳤다.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딸이라면서 나타나면 보통 유산 때문이잖아. 오빠는 돈 생각밖에 안 해?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두 남매가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순이 중간에서 말렸다. 그만, 둘 다 그만해.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서준아, 정은이는 유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 오히려 관심도 없다고 했어. 정말요? 그래.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 너처럼 아버지 돈에 의지하지 않았어. 말순의 말에 서준은 움찔했다. 어머니, 너는 아버지 돈을 훔쳐갔어. 그것도 영희 씨한테 갈 돈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그 돈으로 뭘 했는데? 빚을 갚았어요. 빚? 또 사업 실패했니?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네. 투자가 잘못됐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다. 서준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어머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니?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아버지 돈에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정은이를 봐라. 그 아이는 아버지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 근데 지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정이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정은 씨 만나볼래? 뭐? 한번 만나보라고. 그럼 생각이 바뀔 거야. 나는 오빠도 만나봐야 해. 우리 동생이잖아. 서준은 망설였다. 만나서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내 아버지 돈 훔쳐갔다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말순이 말했다. 서준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야 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네 사람이 모였다. 말순, 서준, 미정, 그리고 정은. 같은 카페에서 만났다. 서준은 정은을 보자마자 긴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준입니다. 박정은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정은 씨. 네. 제가 돈을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돈.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원래는 정은 씨한테 갈 돈이었는데 제가 가져가서 괜찮아요. 정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오히려 서준 씨가 필요하셨다면 잘 됐네요. 서준은 정은의 태도에 놀랐다.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러셨군요. 정은 씨는 화 안 나세요? 왜 화를 내요? 제 돈도 아닌데. 하지만 아버지가 정은 씨를 위해 남긴 건데.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박준식 씨가 저를 위해 뭘 남기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평생 그분 없이 살았어요. 마지막에 돈을 남기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것보다 정은이 말을 이었다. 서준 씨, 미정 씨는 좋으시겠어요. 네.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셔서요. 정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것이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뭔지 몰랐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 정은 씨, 미정이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미정 씨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미정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만족해요. 정은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다. 서준이 물었다. 정은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나요? 원망했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쉽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평생 원망하며 살 순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서준은 정은을 다시 봤다.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정은 씨, 저희 가끔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은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정은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서준 씨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괜찮아요. 다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은은 작별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다. 세 가족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 서준이 입을 열었다. 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정은 씨를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돈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은 씨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정말? 네. 더 이상 아버지 돈에 의지 안 할게요. 제 힘으로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미정도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미정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이 가족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도 만들었다. 서준은 정은을 보며 자신을 반성했고, 미정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말수는 용서를 배웠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생각했다. 준식이도 이걸 바랐을까? 남편이 남긴 봉투가 결국 가족을 변화시켰다. 비록 아픈 방법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에 도착해 남편의 영정을 받다. 당신, 고마워요.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든 방법으로 가르쳐줬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 미소가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서준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사업은 접고 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정은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안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서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더 이상 큰돈 벌겠다고 무리하지 않을게요. 말수는 아들이 대견했다. 미정은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 자주.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됐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혼자 계시잖아요.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지내고 있어. 사실이었다. 말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 씨, 저예요. 말순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영희 씨. 말순이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영희 씨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생각해보니 영희 씨도 피해자더라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평생 그림자로 살았잖아요.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말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네.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말순 씨,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나저나 정은이는 어때요? 말순이 물었다. 요즘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서준 씨, 미정 씨를 만나고 나서요.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말순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만나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정은이가 준식 씨 묘소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정은이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우리 다 같이. 네. 영희 씨, 정은 씨, 그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묘소에 가요. 영희는 망설였다. 저희가 가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정은이도 준식 씨 딸인데. 하지만 영희 씨, 이제 숨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가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6사람이 묘소에 모였다. 말순, 서준, 미정, 그리고 영희와 정은. 영희의 남편도 함께 왔다. 아니, 영희는 결혼하지 않았다. 함께 온 사람은 정은의 남자친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은이 남자친구 강민수입니다. 젊은 남자가 인사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말수는 반가웠다. 정은이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묘소 앞에 섰다. 박준식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보였다. 말순이 먼저 절을 했다. 서준과 미정도 따라 절했다. 영희와 정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절을 했다. 정은은 처음으로 아버지 묘소 앞에 섰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다. 이제서야 왔어요. 죄송해요. 정은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민수가 옆에서 어깨를 안아주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부르고 싶어요. 정은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순도 눈물이 났다. 옆에서 영희도 울고 있었다. 한참 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은 씨 괜찮아요? 미정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6사람은 묘소 근처 벤치에 앉았다. 준식 씨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시면 아마 놀라시겠죠. 말순이 대답했다. 평생 숨기고 사셨는데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준이 말했다. 숨기고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미정도 동의했다. 우리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은이 말했다. 저는 오늘이 참 좋아요. 왜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정은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말수는 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6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는 과거 이야기를 했다. 준식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정은이를 낳았을 때, 말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준식과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의 이야기. 영희 씨, 말순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준식 씨를 사랑한 거.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요. 정말요?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말순 씨는요? 나도 후회 안 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가 저물어 갔다. 여섯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영희가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말순이 대답했다.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요. 네, 그럴게요. 영희와 정은 민수가 먼저 떠났다. 말순과 서준, 미정은 조금 더 남아 있었다. 어머니, 서준이 말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래. 네. 우리 가족이 확장된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정도 동의했다. 정은 씨도 영희 아주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야. 세 사람은 준식의 묘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당신 봤죠? 말순이 속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영정이 보였다. 말수는 영정 앞에 앉았다. 준식 씨, 말수는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모두 묘소에 갔어요. 영희 씨도 정은이도 당신이 그렇게 숨기려 했던 사람들이요. 말수는 미소 지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영희 씨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혼자 살았어요. 정은이는 아버지 사랑 없이 자랐지만 씩씩하게 살고 있고요. 당신 참 복 많았어요. 두 여자한테 사랑받고. 말수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영희 씨도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과거를 놓고 앞으로 살 거예요.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걱정 말고.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 준식이 나타났다. 영호가, 응, 고마워. 뭐가? 용서해줘서. 준식은 미소 지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 알아. 근데 당신들을 다 사랑했어. 진심이야. 알아요. 영희도, 정은이도,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도. 준식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됐어요. 편히 쉬어요. 준식은 천천히 사라졌다. 말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봉투가 가져온 진실, 그 진실이 가져온 혼란, 그리고 혼란 끝에 찾아온 평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말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걸.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말수는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말수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거실의 영정 속 준식도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집안은 예전보다 활기찼다. 미정이 일주일에 두세 번 들렀고 서준도 한 달에 몇 번은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가끔 정은도 연락을 했다. 말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정은이에요.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아버지의 아내셨잖아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정은은 한 달에 한 번쯤 말순을 찾아왔다. 혼자 올 때도 있었고 남자친구 민수와 함께 올 때도 있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정은은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과일도, 떡도, 따뜻한 옷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말수는 정은이 기특했다. 평생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어느 날 5사람이 모두 모였다. 말순, 서준, 미정, 영희, 정은. 말순의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오늘 모인 이유는 말순이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같이 보냈으면 해요. 어머니,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으세요? 왜 안 괜찮겠어요? 당연한 거죠. 서준이 말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정은 씨는 우리 동생이니까요. 저도요. 미정도 동의했다. 이제 우리 5명이 가족이에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 씨도 같이 해요. 말순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준식 씨와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 같았다. 그나저나 정은아. 말순이 정은을 보며 말했다. 민수 씨랑은 언제 결혼할 거야? 어머니. 정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뭘 망설여.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정은 씨, 저도 찬성이에요. 미정이 거들었다. 민수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요. 맞아요. 정은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요. 서준도 한마디 했다. 정은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다. 와,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했지.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뭐. 5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정은이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네. 밥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서준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미정은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정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와,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정은이 미정을 언니라고 부르는 게 이제 자연스러웠다. 정은아, 승진 축하해. 서준도 축하했다. 고마워요, 오빠. 말수는 이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가족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모여 앉았다. 준식의 영정이 보였다. 아버지,
정은이 영정을 바라봤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그럼 보고 계시겠지. 말순이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고마워해야겠지. 맞아요. 미정도 동의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봉투가 없었으면 우리 영원히 몰랐을 거야. 서준이 말했다. 5사람은 한참을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준식 씨,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낼게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은도 말했다. 밤이 깊어졌다. 영희와 정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영희와 정은이 떠나고 서준과 미정도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도 가야겠어요. 그래, 고생했어. 오늘 와줘서.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말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거실을 정리하며 말수는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 침대에 누워 말수는 생각했다. 준식 씨, 당신이 남긴 봉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고 배신감이었고 분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게 됐다. 남편도 힘들었을 것이다. 두 가정 사이에서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나름대로 책임지려 했다. 영희와 정은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가정도 지켰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편이었다. 이제 당신을 용서했어요. 완전히. 말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준식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영호가, 응, 정말 고마워. 뭐가? 모든 걸 받아들여줘서, 정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당연한 거잖아. 그 아이도 당신 딸인데. 준식은 환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실수를 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고마워. 그렇게 봐줘서. 이제 가요. 편히 쉬어요. 응, 나는 간다. 근데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 알아요. 준식은 천천히 사라졌다. 말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하루야. 거실로 나와 준식의 영정을 봤다. 당신 봤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말수는 영정 앞에 꽃을 새로 꽂았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부터 말순의 삶은 새로워졌다. 매주 정은이 찾아왔고 미정과 서준도 자주 들렀다. 가끔 5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냈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다. 봉투가 가져온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모두를 성장시켰다. 말수는 용서를 배웠고 서준은 겸손을 배웠고 미정은 포용을 배웠다. 정은은 가족의 사랑을 배웠고 영희는 해방을 느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되었다. 거실의 봉투는 이제 없었지만 그 의미는 남아 있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 말수는 이제 알았다. 남편이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말수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준식 씨. 모든 것에 감사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말수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실에 남겨진 봉투 하나가 한 가정을 뒤흔들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과거, 또 다른 가족의 존재. 말순에게는 평생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했고, 분노했고, 고민했고,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정은은 말순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옛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에 머물 것인가, 용서로 나아갈 것인가. 말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준식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봉투를 통해 진실을 남겼고 그 진실이 결국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공술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